아, 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주간에?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얘네가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지금 우리 회차가 9회차입니다, 오늘. 그렇죠. 9, 10, 11, 12회차까지 세고 오늘 포함해서 4번 남았고 3번 더 하면 되는데 분량이 그 정도 딱 남았네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청간 5급 6합 7총 청간에 가면 5급 6합 7총 가면 끝입니다. 그죠? 그것만 외워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5급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6합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 7총 무슨 말인지 아시고 그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있었을 때는 이제 어떤 우리한테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그런 합에 의해서는 합도 변화하죠. 변화하는데 또 다른 것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충은 또 이 부정적이고 이 합은 또 긍정적.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죠?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는 이 사주를 하는 것은 이 균형, 그죠? 균형, 중庸, 과함도 안 좋고 저음도 안 좋다. 중庸되게 하는 게 가장 좋다. 8글자가 오행이 그런 측면에서 축이고 합이고 좋고 나쁘면 결국은 중庸이루게 하는 그것이 좋은 거다. 그다음 또 이제 그 지지의 천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 그 다음에 딱 그것만은 또 알거든요. 우리 오는 운에서는 천간이라는 것은, 천간은 우리 지지와 천간을 구분하잖아. 그죠? 8개로 2줄로 딱 나눠서. 근데 천간은 드러나 있는 거다. 드러나. 지지는 실체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천간에 어떤 운이 온다. 그죠? 어떤 운이 오면 그럼 그 오는 기운이 드러난다. 어떤 일들이 드러난다. 이거거든요. 그죠? 어떤 그런 것도 또 여러 가지로 천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서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조금 더 이래 확대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게 보면 이제 이 지지에 겁니다. 지지는 현실적인 거, 현 상황 이런 것들. 그럼 우리 인간들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죠? 이 모든 일들이 자꾸 많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지의 합, 형충, 파괴 여러 가지 신산 한 3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런 것들 소위 그 귀신 신앙을 가면 그런 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학문적 근거가 없는, 그죠? 그래서 일부 이 명리를 빙자해서 직업적으로 돈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그 테크닉으로 쓰여지는 그런 신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신살들을 일단 대자하고 학문적 근거가 있는 거. 물론 제 책에도 보면 저 뒤에 보면은 삼재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내용들을 몇 개 해놨습니다. 그 기타 이상한 신살들이지만은 학문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나가면 이제 분별하실 수 있을 때, 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면 이해하실 때 좀 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보실 줄은 알아야 되니까. 전통적으로 맞든 안 맞든 간에 이미 많이 쓰여지니까 이사 날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귀신 신앙 때문에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도 있는데 워낙에 통용돼서 많이 쓰니까 우리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것까지 우리는 더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요한 이 천간에 이어서 이제 지지에 현 상황들이 일어나는 지지에서도 합도 있고 충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지난번에 57쪽에 청간이 합의돼서 했고 오늘도 이제 8장 넘어가면 58쪽이 되셨는데 책에는 58쪽이 8쪽이고 그 부고 이제 한장 앞인가 뒤쪽이고 56쪽이 아, 그래요? 지지의 합가춤이 나와 있어요. 예예예. 그 지지상충 해가지고 있지. 지지방합돼 있고 그죠? 지지상충돼 있고 지지 그래 결국은 지지의 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의 합이란 결국은 지지의 합이라면 우리 지지의 글자들 12개 보통 띠로 이야기하는데 그 12개들끼리 서로 이제 만나면 싫어하고 만나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합의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에 우리 인간들 삶에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현실적 일이 벌어지는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는 저는 이 네모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이 네모 그림이 이 어디 성과가 좀 애매하네. 지지의 12글자는 저는 이 네모의 그림에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여기가 저희 가라앉아 있는 자리가 저 음의 자리니까 수의 음의 대표적인 자리가 그죠? 위에 하늘 쪽에는 위에 뜬 거는 기운이 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는 이 양의 대표적인 화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음양이 합해서 시작하는 구간은 바로 목의 구간이라고. 그 다음에 양의 위치, 음양이 만나서 모든 시작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 수렴하는 구간은 이 금의 쪽이다. 그죠? 여기다 사요. 지지 그런데 반이로.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 동쪽으로 해가 뜨는 동쪽이라 해놓고 반대니까 여기는 이 서쪽이라고 하고 이 북망삼천 북쪽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방향, 분명히 세계. 이거는 남쪽이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이지만은 계절적으로 보면 가장 1년에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시작하는 때가 무기성 시작은 모든 것은 시작합니다. 여기가 봄이죠. 봄의 구간이다. 여기도 여름 남쪽 따뜻하니까 여름이겠죠. 당연히 여름 구간이고 봄 여름 다음에는 당연히 이 가을이 오죠. 보이지 않는 추운 때는 겨울 되냐. 요 네모에 보면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럼 우리가 봄이라 하면 입춘이 지나야 봄이라 한다. 이 정의가 그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 명략적으로. 그 입춘이 있는 달은 거기가 양력 2월 4일, 2월 5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그걸 우리가 1년을 시작하는 달. 우리 명략적으로 인달, 범을 뜻하는 인달. 그 다음에 묘달, 그죠? 그 다음에 인묘진, 2, 3, 4월 이래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봄.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면은 이제 이 입하가 들어가야지 여름이 되죠. 그 입하가 있는 달은 사달이다. 사오미.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죠. 신유술. 해자추. 그리고 명략적으로는 인묘진을 목이라 하지만 인묘진을 봄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묘진은 같은 방향을 보잖아요. 전부 다 세 개씩 그죠? 얘도 사오미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다 지각각 다
인묘지는 남쪽은 아니잖아요. 동쪽보잖아요. 그죠? 신여수는 또이 서쪽을 봐라. 또이 해자축은 또 북쪽을 바라보고 다 나란히. 사오미는 남쪽을 바라보고. 그죠? 그 이제 지지의 합에서는 물론 지지의 합은 땅지자 서서 이 우리 지지의 합은 처음에 이 방위를 뜻하는 방합이라 합니다. 방위 동서남북 방위를 뜻하는 방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삼합은 띠로가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뭐이 매살토울 삼합이 잘 맞아서 뭐 궁합을 뭐 안 봐도 되니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 삼합을 하나 이제 이 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육합 지지의 육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삼합은 세 개의 합이라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합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에 말씀드릴 때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은 합에 의해서 하나의 기운으로 광장이 뭉쳐서 모아준다. 회라는 회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모아서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니까 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게 밀어주더라. 아니면 또 누구한테 힘을 쏟아 밀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명략적으로 정의하면 합은 합에 의해서 또 다른 오행에 영향을 준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가장 지지에는 여기서 보면 생지라는 게 있고, 생지와 왕지와 고지로 나옵니다. 고는 이 창고를 뜻하죠. 창고를 뜻한 고지가 되고, 왕은 가장 기운이 세다는 왕하다라는 거고, 생지는 막 만든다 뭔가를 그래 역동적인 거. 근데 지지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만 구분 제대로 하셔도, 이 생지는 뭐가 생지고 하면 생지는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봄의 초입은 어느 거 요 글자잖아. 인. 여름의 초입은 요 글자잖아요. 가을의 초입은 이 글자 신이라는 글자고 원숭이. 그래 겨울은 해라는 글자가 초입이거든요. 이 글자들을 생지라고 한다. 생은 나타나다, 뭘 낳다. 어떻게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지는 곧 역마를 뜻한다. 역마. 그래 생지의 인사신해가 인사신해를 생지라고 하는데, 이 인사신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역마성이 있다. 이 글자 자체가 역동적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특히 보면 이게 우리가 사람이 모든 가장 먼저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글자는 이거잖아. 항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는 대단히 범이라는 역동적이다. 범의 형상을 갖고 있다. 범의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지와 그 다음에 왕지는 각 계절의 중앙에 기울이 가장 센 것들. 봄에는 묘, 여름에는 오, 그중에 기운이 아주 강한. 그래서 야들을 글자는 이 도화라 합니다. 도화성이 있다. 도화. 기운을 끌어들인다. 옛날에 도화라 하면 도화살하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도화살하고 뭐 기생살하고 뭐 끼부린다라고 이래 하잖아요. 그 도화는 인기를 뜻하거든요. 끌어들이답니다. 인기를 끌어들인다는 거거든요. 내가 끼를 부리서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죽들어 와서 자꾸 나를 좋아하는구나. 기운이 많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지, 창구. 이제 이 야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지장간까지 하게 되면 왜 창구의 개념을 고지라고 하는지를 아시게 되는데, 요거는 일단 오늘은 요 고지라고 한다고, 그죠? 거기까지만 아시고, 고지는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계살이라고 한다. 기술이 재능이 다양하게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분류를 합니다. 요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지지에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그 지지의 합은 가장 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힘을 모아서 가정력의 단단한 합과 같은 방위합, 그 방합. 자, 방합 몇 개가 있겠습니까? 12개 글자 중에 방합이 몇 개입니까? 당연히 4개겠죠. 동서남북밖에 없으니까. 그죠? 4개가 방합인데. 그러면 그 방합에 어느 하나의 오행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동쪽을 바라보는 인묘진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이 3개의 글자는 같은 동쪽을 바라보잖아요. 이 3개의 글자를 만나면 어떤 오행을 낳겠습니까? 당연히 목이죠. 그래서 동방목국을 형성한다. 그래서 동방방위합이다. 방위합에 의해서 목의 기운을 굉장히 세게 한다. 아주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죠. 목의 기운은 이 지지의 글자니까. 이 지지에 내가 3개의 글자는 인묘진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어. 만약에 그죠? 4개의 글자 중에 3개가 인묘진이라 그러면 목의 기운은 아주 세겠죠.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하고 돌아다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는 사춘기 태어나서 사춘기까지잖아요. 우리 얼마나 발발거리고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활동적이고 그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목 기운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잖아. 그죠? 이 합에 의해서. 그럼 이게 누구한테 영향 주는? 그 일간, 그 명의 일간은 누굽니까? 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라. 그러면 만약에 그 일간이 수라. 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차 깔아앉았잖아요. 차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운이 밑에 있어. 겉으로는 차 깔아앉아 비는데 실제는 막 발발거리고 돌아다니겠죠. 그죠? 위에는 수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수라. 보이는 겉으로는. 그러면 수는 조용한 거거든요. 참 천상 여자 같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자가 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밑에 지지에는 4글자 중 3개가 인묘진이라.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천상 여자같이 조용해 비는데 실제는 뭐 성모성화 같은 그런 가만히 있지 않은 그 여자지만 굉장히 활동력 강한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결국 다시 이제 이 정의하자면 그 방위합에 의해서 어떤 오행의 힘을 그 방위에 해당되는 오행의 기운이 아주 막강해진다. 그래서 그러한 그 현실적인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겠죠. 내가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목에 대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미친다? 그 일간 명주한테 미친다. 이런 거죠. 만약에 내 화라 화, 내 일간이 화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화한테 영향을 주겠죠. 목생화 해가 대단하지. 나 펄펄 날아다니겠죠.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은 그 4개의 합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인묘진이 그러면 동쪽의 동방의 합에 의해서 목기가 막강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사오미는 당연히 남쪽을 바라보는 화국이 형성되는 거죠. 화국이 형성된다. 그럼 이 3개가 만나면 천지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죠. 그죠? 이 지지에 사오미라는 글자가 있다. 그럼 뭐 남자들은 여자대로 진짜 이 속에 천을 나듯이 이글거리죠. 정열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국은 사오미는 같은 여름을 같은 이 남쪽 방향을 바라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합이다. 이 가을 서쪽을 바라보는 방위합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도화에 가깝게 도화에 해당되는 이 방위, 이 정방이 정서, 정남, 이것도 정부, 정동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기운이 강해진다. 다 그래서 그죠? 요래 끌어모아서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런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그럼 결국은 이 화도 그렇고 화는 그러면은 신유술이 뭉쳐서 그 기운은 이 금의 기운이 막 강해지는 거죠. 또 이거는
해자 축은 겨울이다. 우리 겨울 수의 기운이 막 강해지게 한다. 요게 각각의 방위합이라는 거죠. 인묘지는 동방목국이 형성되고, 그죠? 목의 기운이 강해지고, 여기는 사오미는 남방화국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거 신유수는 서쪽이나 서쪽 방에 건국이 형성되고, 이런 얘기예요. 해자축은 겨울에 북방, 그죠? 수국이 형성된다. 수국이 형성된다. 그 기운이 그만큼 막 크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걸 이 방위합이라 하는데, 이 방위합이,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위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목이 만들어지고 동쪽에는, 여기는 화가 만들어졌고, 그 기운이 막 강해진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개의 글자들이 모이면은 완전한 방위합이죠. 지금은 완전한 방위합인데, 요 가운데 각각이 가운데 이 도화가 끼인 포함된 상태에서 요 반, 그죠? 또 요것도 반, 이렇게 요래만 하더라도 그 반 틈에 반합이라 한다. 이 반합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 이 반합이 뭐하면, 만약에 묘진이나 인묘나 이 같은 한쪽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도화가 튀었다 하는 것은 야는 야대로 목의 기운을 강한 야들한테 더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방위합만큼 세계가 모인 만큼은 힘은 아니나, 그 반을 인정해주고 그 반 이상의 이 목의 기운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합이라고 한다. 그 반합도 있다 이거죠. 반합도. 그러니까 반합도 만약에 인묘만 있던, 그죠? 4개 글자 중에 묘진이 있던, 그래도 그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만약에 사오가 있던, 오미가 있던, 이 굉장히 뜨거운 동네거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다, 뜨겁다. 그 다시 말하면 화기가 굉장히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신유든 유술이든 굉장히 이 금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각이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포함된 상태. 근데 만약에 이게 빠져서 가운데 글자가 빠진 글자는 뭡니까? 세 개 중에 인진, 또 남쪽에는 사미 이렇게 되잖아요. 신수 이렇게 되잖아. 이럴 때는 반합으로서는 인정 안 한다. 이것만큼, 이게 낀 만큼. 왜냐하면 가운데 이 글자들이 이 기운이 아주 강하거든요.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더 기운이 강해지지. 야들끼리의 만나면 굉장히 목줄이 커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요게 이제 방위합이었습니다. 방위합. 자, 그래서 이 지지의 글자들의 운동 성향이 그것은 운동성이 지지의 글자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방위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뭔데? 지지에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 순리죠. 자연의 이치적인 거죠. 그죠? 이런 순리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삼합이라는 게 삼합. 우리가 4살 토요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삼합의 구조인데. 그리고 지지에서는 12글자들이 방합의 운동성과 삼합의 운동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삼합이란 요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 하나와, 그죠?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 만약에 인이라면, 그죠? 인이라면 또 왕지 하나와 고지 하나. 지금 여기도 그래요. 생지, 왕지, 고지죠. 생지, 왕지, 고지. 생지, 왕지, 고지거든요. 이 생지, 왕지, 고지가 나란히 있으니까 이걸 이제 방위합을 했고, 같은 방향을 보니까. 근데 지금은 삼합이거든요. 삼합의 운동성은 뭡니까? 생지 한 4살 토론을 했잖아요. 우리 외워야,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요게 생기거든. 인이 예를 들어서 인 다음에 4살 차이 나는 걸 봅니까? 하나, 둘, 셋, 넷, 오라. 그렇죠. 오죠. 인은 왕지는 오가 되고, 그죠? 왕지는 오가 되고, 고지는 하나, 둘, 셋, 넷, 술이죠. 우리 인오술이 삼합이다. 인이란 생지와 오라는 왕지가 고지를 만났다. 자, 근데 그림 왜 됩니까? 이 그림 전에 한번 보셨죠? 제가 한번 설명 드릴 때. 그죠? 요게 지금 다, 네 칸씩, 4살 투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과거에, 당사주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범띠와 말띠와 개띠가 만나면 삼합으로 굉장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개띠하고 범띠하고 사이가 좋고 궁합이 잘 맞고 옛말에 띠가 이 범띠하고 이 말띠도 좋다. 이런 게 말띠와 개띠도 좋다. 내 살도 옛날에 그 당사주적 개념부터 이런 거죠. 이런 게 이 그러니까 생지와 그리고 결국 이 생지는 태어나면 문명의 색으로 가장 양이 가장 강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또 다음에는 여기는 뭡니까? 이 생지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서 왕했다가 그 좀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 이런 그 묘지라는 묘지. 창고 고지라고 하지만은 죽음 뜻하니 묘로 들어간다 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술은 인호술 운동성은 인으로 시작한 이 화의 양의 운동성은 인으로 시작해서 그저 가장 왕해졌다가 이때 되면은 쑥으로 든다가 죽어서 묘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시면 그래 어떤 기운이든지 이러한 운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그죠? 올해가 이민년. 그러면 원래 이민년이라면 이민년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지지의 것은 벌써 방해학과 삼합의 운동성이 시작된 거죠. 그러잖아요. 시작된 거죠. 삼합의 운동성은 인묘지는 여기 가서 이제 여름으로 가겠죠. 점점 더 발전하잖아요. 그죠? 하면 어제 이 왕성 이 기운을 도와주는 거죠. 화기를 도와주기 위한 거죠. 달려가는 거죠. 내가 화가 되기 위한 내가 화가 될 때까지 정신없이 막 달려가겠죠. 이 전복이 삼각이 고방이 치고 올라간다면 그런 정점에서는 다시 하강한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잖아요.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부모 밑에 자라서 이 점점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회에 절정기가 있을 때 있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기운이 점점 쇠약해져요. 하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운이 왕했다가 쇠약해졌다가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이런 삼합의 운동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4살 터울로 인해서 이 삼합이 완성된 거죠. 그래 야삼합이 완성되면 어느 기운에 가장 몰아주겠다는 거죠. 인묘가 아니라 인오술 삼합은 무조건 합이라 하면 다른 오행의 하나의 그 힘을 몰아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왕지를 위함이거든요. 내가 가장 왕성한 기운을 위한. 결국은 인은 여기는 목이잖아. 지 개인적으로 오행적으로 목이잖아요. 그러나 목생화하기 위한, 그죠? 인오를 도와주기 위한 이거거든요. 오를 도와주기 위한. 거의 결국은 술도 야 속에는 이 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 야들이 서희가 이 사회적 만남이죠.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희 만나서 야한테 밀어준다. 왕한 기운을. 그래서 인오술 삼합은 다시 말씀드린 이 화국이 아까
화국이 만들어진다. 그 불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러면 이 화가 이제 지지에서 화국이 형성되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 일간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죠? 아까 방해학과 같은 내용이죠.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거는 우리가 합은 다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이래서 삼합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럼 결국 삼합이 몇 개 만들어져야 됩니까? 결국 방해합이 4개죠. 12글자니까 삼합은 3개씩 만나니까 또 이것도 4개가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각각 생지가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 생지와 각각 또 왕지, 고지 있으니까 각각 3개 저끼리 뭉쳐갖고 또 되는 거죠. 그럼 요건 인은 인의 생지는 인오술 삼합이 됐고 그럼 사는 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글자는 왕지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6. 거의 6. 닭띠. 그죠? 뱀띠. 닭띠. 또 4살 차이 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소띠. 말하자면, 이제 이거 이제 사유축 삼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왕지, 건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런 만들어진다. 사유축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방문사진적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삼합이라 해서 아주 궁합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부터 그 띠만 보는 게 그 띠는 나와 가장 먼 곳에 있다. 그래서 어디 보면 나인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다, 제일 적다.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는 그죠. 다른 데 위치해 있는 글자들 비해서는 아주 적다. 그런 거죠. 사유축. 지금은 뭘 모르겠습니까? 일지에 내가 가지고 앉아 있는 자리 일지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상대의 궁합이라면 아주 좋다. 잘 맞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야 했으니까. 그래 이 생지들은 왕지로 가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만약에 이 재물인 자는 이건 기초 과정에 또 그래 하면 또 안 됩니다. 혼란스럽겠다. 그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이 재물인 사람들이 있어요. 금이 재물인 사람은 이 화일간자들이죠. 그러면 금이 재물이 되거든요. 그럼 재물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재물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 욕구, 그죠? 그런 행동 이런 게 이제 이 내가 재물이 슬슬 한 방에 뽑고 로또 뽑고처럼 팡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년부터. 만약에 화가 재물인 사람은 그럼 수일간이 수일간은 이 극하니까 재물인데 이 재물은 언제부터 출발하는데 2년 원래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원래부터 이제 이미 뭔가 돈 되는 구석으로 이 기운이 자꾸 모아지게 되거든요. 모아져. 그럼 뭐 이거 투자해볼래 저거 투자해볼래 뭐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길하다 흉하다 이건 또 다른 것으로 봐야 돼요. 이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기운이 싹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흉한 사람들은 몰빵하다가 이제 쫓아가겠죠. 그리고 길한 사람들은 이제 이어서부터 돈 되는 쪽으로만 자꾸 뭔가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 분위기도 조성되고 환경이 내한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본인은 긴가민가 내가 모르니까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알면 좀 더 내한테는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만약에 주식이다 가정하면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도 좋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 운동성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2주 왔어 2주 이 화가 2주면 미신유 2주 왔어. 그럼 좀 있으면 술 끝나쁘잖아요. 그 여기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끝났는데 막차 타는 거잖아요. 이런 걸 여기서 투자한다 해도 어떻습니까? 이미 막차라 정점이거든. 이제 내려돈 타잖아요. 모든 게 이런 운동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전조정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파도 병들어도 못 차요.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도 기운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삼합의 운동성이다. 그 다음에 산은 그렇고 사유축도 되고 신의 생지는 그죠? 네칸 가면 뭐겠습니까? 하나 둘셋넷 신자 또 하나 둘셋넷 진. 그래 결국은 이 삼각형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한점에서 신자진에 의해서 그러면 신자진 요 삼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가운데 수국입니다. 수국하는 말도 이해되시죠? 아, 저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 그러면은 이게 지지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내 행동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또 그래서 신자진이 되고 또 하나는 해는 어디로 가기 위한 뭐죠? 해묘미 삼합에서 해는 하나 둘셋넷 묘전으로 보면은 하나 둘셋넷 미에서 마무리되고 태어나서 생해서 균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 균이 마무리되고 예? 목의 고지라고 한다. 참고. 예? 그래 목의 기운은 미토의 기운에서 그래? 목의 기운은 마감돼야 돼요. 그래야 가을로 가지. 계속 자라가 됩니까? 멈춰야지 꽃이 떨어지고 해야지 음의 성향으로 달라지고요. 목은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계속 자라기만 하면 이 껍데기가 단단해지지가 않죠. 안에 열매가 못 맺죠. 그래서 목에 자라나는 것은 미토에서 정지 그만 자라게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동성이 다른 겁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이 네 개의 삼합이에요. 삼합국이 형성된 건데 여기 운동성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는 반드시 그 정조 정상에 의해서 출발해서 그 황성한 기운으로 가 있다가 또 뭔가 어떤 글자에 마감점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시작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다가 활동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일을 마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오수는 원래 시작됐죠. 이미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달려간 거죠. 그럼 이리 갔다가 여기서 이 시작했는 기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마무리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운동성이 시작된 거죠. 이 운동성 마무리되고 이 운동성 해묘미 운동성이 달라진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걸 보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한 전조정상이 있고 그럼 그에 아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한 최고의 정점이 이룰 때가 있고 그것이 다시 점점 더 기운이 약하고 시작해져 갖고 끝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죠. 끝나는 지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이제 이때죠. 이때는 이 보이지 않는 어두 보이지 않는 거가 여기서 뭐 우리가 딱 보이니까 딱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굉장히 독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삼합이 어쨌든 삼합이라 하면 내살토로 쉽게 지금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띠로 말씀드렸는데 내살토울의 띠들끼리가 만나서 이거 사회적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갖고 그 가운데 기운이 아주 강한 왕지 그 기운에 몰아주더라. 이 삼합을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삼합까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육합 지지 육합은 삼합도 이제 뭐가 삼합인지까지 이제 뭐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육합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육합은 이 손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 참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 그림과 비슷합니다.
해자추, 임묘진, 성미, 신유수.